군입니다. 근 1년 만에 차트 강의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작년 봄에 제가 차트 관련된 강의, 즉 캔들하고 추세선에 관련된 강의 한 10개 정도를 올려드리고 나서 작년 4월, 5월부터는 제 본업이죠. 인공지능 강의하고 머신러닝, 그리고 뭐 요즘 핫하죠. 챗GPT하고 레그 이런 강의들을 학생들하고 재직자들 대상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작년 12월 말경에 그 강의가 전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여러분들께 돌아와서 다시 이 차트에 관련된 강의를 끝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뭐 별 이상이 없는 한 3월 정도까지 저희가 이 차트에 관련된 강의를 전체 다 마치고, 그리고 기본적인 분석 있죠. 뭐 재무라든가 아니면 이런 회사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 방법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강의를 좀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 일정으로 제가 진행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전체적으로 강의 일정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저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자, 보시는데, 제가 좀 잘 넘어가네 이게. 자, 강의 순서는 캔들 차트하고 추세는 제가 이미 올려드렸고요. 세 번째로 이동평균선, 이제 이번 주제로 강의를 좀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패턴과 파동에 의해 부분들에서 주식의 패턴들, 그 캔들의 패턴들 이런 것들을 좀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추세 이해를 두 번째로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추세 이해를 너무 간단하게 제가 끝냈어요. 그렇다 보니까 추세와 관련돼서 좀 더 추가적으로 할 주제들인데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진행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사실상 이제 캔들하고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추세나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잡아내는 거예요. 물론 다양한 보조 지표들이 존재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HTS 상에 그려놓는 것들을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캔들하고 그리고 이동평균선,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볼린저 밴드라든가 아니면 엔벨롭 같은 것들을 사용하시는 그런 추세에 관련된 보조 지표들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거기에다 일목균형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역시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아무래도 캔들과 이동평균선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추세나 어떤 패턴을 잡아내는 방법들을 한번 알아보고요. 그리고 보조지표를 끝낸 다음에 지지와 저항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지와 저항 얘기가 간단하게 나오기는 할 건데요. 이번 강의 주제 안에서도 나오기는 할 텐데, 실제로는 이런 이제 보조지표라든가 추세, 패턴, 파동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지지와 저항선을 좀 다양하게 그릴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는 것이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순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주식시장을 보는 그 기술적인 분석을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매매하고 어떻게 투자합니까? 이건 언제 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는데, 사실 이런 그 기본적인 요소들을 다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투자를 어떻게 할 거냐, 아니면 이런 그 지표들을 사용해서 지지와 저항선을 그어가면서 어떻게 매매를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맨 마지막에 알려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동평균선 가지고 혹은 캔들 차트 하나만 가지고 두 개를 가지고 엮어서 어떤 전체적으로 매매 시점, 매수나 매도 시점을 판단한다, 이건 너무 섣부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전체적으로 다 이해를 하신 다음에, 그리고 지지와 저항, 추세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실 수가 있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야 이제 이 기술적인 분석을 사용해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매매는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편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동평균선 가지고요, 매매 시점, 매도 시점 잡을 수 없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동평균선, 캔들의 이해, 이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이 상황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런 부분들을 아신 다음에야 비로소 이제 매매 방법들을 말씀드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제 강의를 하실 때 이건 이 방법만 알면 매매 가능하고 돈 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왕도는 없어요. 그런 왕도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이해를,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이해를 하신 다음에야 비로소 기술적인 어떤 분석과 판단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바탕 아래서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하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첫 번째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동평균선하고 이동평균선이 봤던 어떤 것이냐를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시장에서 이동평균선이 어떻게 작성되고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런 부분들을 알려드릴 겁니다. 아무래도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리면 그런 것들은 다 아는데 왜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말씀하실 분들도 있겠으나 적어도 어떤 의미인지를 기본적으로 잘 알고 계셔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부분들도 설명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한 10분 정도, 주제별로 한 10분 정도의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 길어도 15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평균선의 이해 첫 번째로 과연 이동평균선이 뭐냐입니다. 이동평균선은 영어로는 무빙 에버리지라고 쓰죠. 에버리지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평균입니다. 무빙은 뭐죠? 최근에 얼마 전에 유행했었 굉장히 인기 있었던 웹툰 원작의 드라마도 있었지만 무빙은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그렇죠? 이동평균선이란 뭐다? 평균이 이동한다. 이런 뜻이에요. 평균이 이동한다. 다른 의미로 한번 다시 돌려서 말씀드리면 시점을 계속 변동시켜 가면서 새롭게 평균을 계속해서 계산해 나간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의 어떤 데이터의 평균을 계산해서 선으로 나타낸 것을 이동평균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은 보통은 이제 주식시장 혹은 선물 혹은 가상화폐 이런 것들에서 이동평균선이 사용된다라고 알고 계시겠지만 실제로는 통계학이나 인공지능의 어떤 예측 모델에 있어서도 인공지능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제가 가르치고 있는 분야가 인공지능이다 보니까 그런 쪽의 예측 모델에서도 이런 무빙 에버리지가 기본적인 방법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걸 시계열 분석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날씨라든가 가격 예측이라든가 이런 것들 할 때 시계열 분석법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 시계열 분석에서도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무빙 에버리지 즉 이동 평균이 사용이 되고요. 그 위에 사이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파동 파동이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얹어서 패턴이 사용됩니다. 각각의 이동평균을 만들려고 하는 그 데이터마다 개별적으로 사이클과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동평균에 기반해서 분석하는 것이 시계열 분석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자, 이동평균의 종류를 말씀을 드리자면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 방법이 존재합니다. 이건 순수하게 과학적인 의미에서 이동평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식은 다음 장에 나올 겁니다. 계산 방법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단순 이동평균, 누적 이동평균, 가중 이동평균이라는 세 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단순 이동평균은 뭐죠? 모든 데이터를 그냥 똑같은 관점에서 더해서 개수로 나누는 거예요. 평균 구할 때는 똑같아요. 평균 구할 때는 똑같아요. 그 대신 기간이 이동하면서 계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누적 이동 평균은 해당 기간의 모든 데이터에 대한 값들을 다 더해서 나누는 거죠. 지금까지 데이터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나누는 거죠. 그걸 누적 이동 평균이라고 불러요. 그다음 가중 이동 평균은 뭐냐면요. 누적 이동 평균은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떻게 해요? 데이터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걸 이동 평균이라고 부르고, 가중 이동 평균은 뭐냐면요. 단순 이동 평균은 모든 데이터를 똑같이 취급해요. 똑같은 데이터로 취급합니다. 그렇지만 가중 이동 평균 같은 게 일반적으로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느냐 하면 최근의 데이터에 조금 더 높은 값을 앞에다가 곱해줘요. 예를 들면 최근 값에는 100, 그 전에 바로 전날 값에는 90, 그 전날 값에는 80,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앞에다가 어떤 가중치를 둔 다음에 그걸 가지고 가중 이동 평균이란 것들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건 개념적으로는 약간 그런 게 있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어디 가서 이동평균 누가 물어보면 이런 거 가지고 좀 아는 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식시장에서 실제로 가중이동평균과 아주 유사한 개념들이 활용되기는 합니다. 그건 다음 장에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기간 기준으로 보게 되면 단기하고 장기가 있어요. 예, 뭐 어렵진 않죠. 저희가 그 이동평균의 종류를 이야기할 때도 보통 5일선, 11일선, 21일선, 뭐 61선, 121, 241선, 480 뭐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 것들을 단기와 장기로 나눌 수 있는데 단기와 장기는 칼로 이렇게 무자르듯이 두 개로 딱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 어떤 데이터냐에 따라서 단기 뭐 단기다 장기다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관점에 따라서 이용 목적에 따라서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활용 목적은요 보통 이동평균은 뭐에 활용을 하죠? 어떤 트렌드를 알아보려고 활용을 해요. 작은 불규칙성, 즉 매일매일 혹은 매 분단위, 매 15분 단위의 어떤 데이터가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 것들을 매끈매끈하게 만드는 저희가 평화화 혹은 스무딩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하는데 그것들을 평화화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동평균선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기간의 평균의 흐름을 알아내도록 혹은 표현하도록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동평균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본적인 설명이고요. 진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죠?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사용되느냐 그걸 알고 싶잖아요. 네,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이동평균선이 되겠어요. 주식시장에서 이동평균선이 어떻게 사용되느냐? 예, 요거 제가 저기를 한번 만들어서 사용을 해볼게요. 이거를 형광펜으로 간단하게 만들어서 사용할 건데요. 일정 기간 동안의 평균 가격, 즉 그 중에서도 종가를 기준으로 만드는 것이 아주 일반적입니다. 여러분들 HTS 들어가셔서 이동평균을 만드실 때요, 꼭 종가만 쓰라고 돼 있진 않아요. 시가도 그리고 종가도 사용하실 수 있고 중간 가격도 심지어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종가 사용합니다. 이렇게. 잠깐만요. 제가 펜이 지정을 했는데 색깔 지정이 하얗게 됐구나. 예, 그리고 형광펜으로 할게요. 잠깐만요. 네, 그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정이 안 되네. 됐습니다. 평균 가격 중에서도 특히 종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이동평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종가를 사용해서 이동평균선을 만드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선으로 나타내는 주가 차트, 선 차트 같은 경우에도 종가를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죠. 그래서 저희도 종가를 사용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용 방법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보다 가격의 변동성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전반적인 추세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 바로 이동평균선입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만들죠? 이동평균선은 종가가 있잖아요. 여기 종가, 여기 종가, 여기 종가, 여기 종가, 그리고 여기 종가. 요 5개의 숫자가 있잖아요. 이 숫자들을 평균내서 여기다 점을 하나 찍어요. 이게 5일간 이동평균선이 되겠습니다. 요 시점에서 이동평균선이 되겠죠. 이전 5일간의 종가를 그 날을 포함해서 이전 5일간의 종가를 가지고 평균선을 만들면 그것이 바로 이동평균선이 되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점 하나잖아요. 선을 만들면 어떻게 돼요? 2개 이상의 점을 만들어서 그걸 이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요 날의 이동평균선 요 점보다 다음 날의 이동평균선이 약간 높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자, 이 전날의 5일 전의 이동평균선, 만약에 6일차 이동평균선을 만들고 싶으면 요 박스를 한 클릭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주어서 이동평균선을 만들어 주는데 이날의 종가하고 이 6일차의 종가를 비교를 해보시면 어떤 게 더 높아요? 이게 더 높죠. 그렇기 때문에 요 사이에 요 차이만큼을 5로 나누어서 여기다 표시를 점으로 해주면 그게 그 다음 5일간의 이동평균이 되고 요 사이를 선으로 이어주는 요것이 바로 5일선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해요. 그 다음 날은 떨어지죠. 왜 떨어지죠? 요 날에 이거보다 이 날의 종가는 훨씬 더 낮으니까요. 떨어지죠, 당연히. 그 다음 날은 요 날보다 요 날이 훨씬 더 떨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요걸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바로 이동평균선이고요. 이걸 확장하면 21선이 돼요. 지난 20일간을 더해서 그걸 20으로 나누면 뭐가 된다? 21선이 되는 거죠. 예, 활용 목적을 봅시다. 활용 목적은요,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전반적인 추세를 확인하기 위해서 활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추세 확인. 이랑 똑같죠? 결국 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주가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아내기 위한 겁니다. 그죠? 5일간 어떻게 움직였다. 5일간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알아보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건 뭐예요? 요 내용들은 어떻게 파악할 수 있냐면 5일간의 이동한 평균, 요 때의 종가보다 현재의 종가가 지금 떨어져 있죠.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즉 현재와 추세를 비교하기 목적으로 이동평균선을 사용할 수도 있고, 혹은 이전에 어떤 식으로 가격이 움직였다라는 것들에 대한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되게 중요한 건데요. 지지선과 저항선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이평선 자체가.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지지선과 저항선의 역할을 한다. 예, 요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다 종합해서 말씀드리기는 할 거예요. 그렇긴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하게 지지선, 저항선의 역할을 한다. 앞으로 이 지지와 저항선의 역할을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나올 거예요. 각종 보조지표도 지지 저항선 역할을 하고요. 추세선도 추세선의 위아래도 그런 역할을 하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 얘기들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양한 전략과 함께 사용되면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다양한 전략은 뭐냐 하면 어떻게 쓰는 거죠? 예, 현재 주가랑 비교한다. 첫 번째 전략. 두 번째, 다른 이평선과 종합해서 사용한다. 두 번째. 세 번째 뭐죠? 추세와 파동과 패턴과 같이 사용한다. 네 번째 뭐죠? 네, 다른 보조지표들과 또 연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있어요. 네, 거래량하고도 결합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전략들을 함께 사용해서 신뢰도를 높이는 그런 역할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동평균선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할게요. 이동평균선의 의미 이제 아시겠죠? 다음 시간부터 뭐 할 거냐? 이동평균선의 종류를 할 거예요. 네, 종류를 한번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도움이 됐으면 저희 구독 좀 해주시고 좋아요 뭐 이런 거 눌러주시면 저한테 좀 더 힘이 되겠죠. 감사드립니다.